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의학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하고 고통 없는 노후를 위한 여정의 가장 진실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전에는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괴롭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마주하며 간단히 물건을 쥐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존재입니다. 이 녀석은 매일 여러분의 연골세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강황, 구체적으로는 강황의 황금색 정수가 만병통치약이나 모든 고통과 염증을 쫓아내는 요술 지팡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강렬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강황 가루의 쓴맛과 역한 냄새를 마다하지 않고 마치 불로장생 약이라도 되는 양 몇 날 며칠을 꾸준히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역설은 여러분이 1년 내내 꼬박꼬박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 동료들, 즉 다른 의사들조차도 강황 섭취 뒤에 숨겨진 실제 메커니즘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건강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귀중한 황금 가루를 자신도 모르게 하수구에 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 특별한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진실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던 74세의 남성 이재만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만님은 절망이 가득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지독하게 규율을 지키는 분이라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통에 강황 가루를 타서 가지고 다니며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끈기가 유연한 다리로 보답받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관절염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속쓰림과 위통까지 덤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강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유일한 잘못은 우리가 강황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으며 우리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늘이 준 보물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90%가 불쌍한 이재만님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황의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은 바로 커큐민이며 이것이 체내의 염증 병소를 진압하는 요술 지팡이 같은 힘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매우 까다롭고 비위를 맞추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맹물에 타서 꿀꺽 마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영양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쓸모없는 노란 먼지로 여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1년을 마셔도 효과가 없던 강황 가루가 단 3일 만에 불로장생 약으로 변하는 진정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황의 흡수율을 2000배까지 높일 수 있는 황금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 같지만 완전히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파헤쳐야 합니다. 바로 강황 가루를 맹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 누군가 희석한 강황 물병을 들고 계신다면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식의 음용법은 10년, 20년을 유지해도 결과는 0일 뿐이며 오히려 간을 헛되이 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74세의 이재만님 또한 1년 내내 이 단순한 사고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영혼으로 정수된 물에 순수 강황을 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매일 아침 황금빛 물병을 흔들어 맛있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의 검사 결과지는 그분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릎 관절염 상태가 첫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잘못된 습관이 준 원치 않는 선물인 위식도 역류 증상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떻게 1년의 공이 이렇게 허사가 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지식, 바로 기름과 물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원리로 그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은 본질적으로 친유성 물질입니다. 마치 참기름을 물에 섞으려고 할 때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층이 분리되는 것처럼 물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강황 가루를 물과 함께 마시면 그 혼합물은 위와 소장으로 들어가지만 커큐민은 장점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포막이 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중한 강황은 전부 대장으로 흘러가 소화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고 어떠한 영양적 가치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이재만님은 사실상 1년의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 강황의 섬유질로 자신의 장을 노랗게 염색했을 뿐 질병을 치료하는 약성은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무릎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돈과 시간을 잘못된 방법에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심각하고 교묘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리자인 간의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재만님뿐만 아니라 제 진료실을 찾는 수천 명의 환자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운 좋게 커큐민을 혈액으로 조금 흡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혈류는 즉시 체내 해독 공장인 간으로 그것을 운반합니다. 우리의 간은 매우 똑똑하지만 동시에 매우 보수적이라서 익숙한 단백질, 당, 지방이 아닌 낯선 물질은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간에게 있어 커큐민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 즉 신체의 안전을 위해 즉시 쫓아내야 할 이물질일 뿐입니다. 의학 전문 용어로 우리는 이 현상을 초회 통과 효과, First Pass Effect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거대한 생물학적 장벽입니다. 커큐민이 간의 문턱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즉시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포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황 가루를 숟가락으로 퍼먹는다 해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발견되는 커큐민 농도는 지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손상된 무릎이나 뇌세포를 치료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간이 너무나 빨리 추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만 님이 1년 동안 강황을 마셨음에도 효과가 0이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물에 타먹는 것과 간의 장벽을 잇는 것, 이 두 가지 기본 실수만 피하더라도 이미 대다수의 사람보다 현명해지신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역시 돈 잃고 건강 잃게 만드는 흔한 함정인데 바로 강황과 울금, 즉 야생 강황 사이의 치명적인 혼동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은 겉모습이 진한 노란색으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효능이 같다며 이것들을 묶어서 팔곤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과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강황과 울금은 양리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실체입니다. 일반적인 강황은 뿌리 줄기 부분으로 성질이 따뜻하여 본래 체질이 차가운 노인분들의 기혈 순환을 돕고 몸을 보양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반대로 울금은 덩이 뿌리 부분으로 그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만약 손발이 찬 노인분이 실수로 울금을 드신다면 병을 더 얻는 꼴이 되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황의 커큐민 함량이 울금보다 10배나 높다는 점이지만 울금이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분이 잘못 구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황 대신 울금을 드시고 계신다면 10년을 마셔도 제대로 된 강황을 한 달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이재만님은 제 분석을 듣고 원료 선택부터 조리법까지 자신이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분은 값싼 노란 가루를 찬물에 타서 마시고 간이 그것을 다 배출하게 두었으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고대 인도인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난제를 풀 황금 열쇠를 찾아냈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 섭취를 정교한 음식 예술로 승화시켜 신체의 모든 생물학적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이재만 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요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관절염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지 딱 일주일 만에 그분은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가 담긴 꽉 찬 악수를 건네며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이 몇 년 동안 그토록 갈망해 오던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강황 가루를 맹물에 타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이 지식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강황을 마시는 일을 무의미한 행위에서 건강을 위한 진정한 기적으로 바꾸는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황금 원칙은 절대 강황을 혼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강황은 몸속 깊은 곳까지 호위해줄 유능한 경호원들이 필요합니다. 인도인들은 절대 강황을 생으로 먹지 않으며 항상 없어서는 안 될 두 명의 동반자와 함께 결합합니다. 첫 번째 경호원은 바로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힘을 숨기고 있는 검은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 안에는 피페린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은 항상 강황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피페린이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페린은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하여 간의 대사 효소 앞을 가로막고 배출 과정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국과 인도의 명문대학 연구들에 따르면 강황을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할 때 커큐민 흡수율이 20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섭취한 소량의 강황이 후추 몇 알 덕분에 그 효과가 10배로 증폭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재만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엌에 굴러다니던 후추통이 건강보물의 열쇠였다니 하며 아쉬움의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바로 지방이나 식용유입니다. 강황은 지용성이므로 몸속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전용 수송 차량이 필요하며 지방이 바로 그 고급 리무진입니다. 강황을 기름과 섞으면 지방 분자들이 커큐민 입자를 감싸 안아 보호막을 형성하여 장 점막을 쉽게 미끄러져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이 기름막 덕분에 강황은 더 이상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림프계와 혈류로 철저히 흡수됩니다. 흑후추와 기름, 이 두 명의 경호원만 있으면 강황의 까다롭고 비위 맞추기 힘든 성격은 사라지고 대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순종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안심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 조합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검증된 일련의 복잡한 생화학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피페린이 간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피페린은 간이 이물질을 표시하고 제거하는 과정인 글루쿠론 산화, 글루추로니데이션 과정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흑후추의 개입 덕분에 커큐민은 혈액 속에 머물며 무릎 관절이나 뇌와 같은 표적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지질 보호막이 커큐민으로 하여금 장벽을 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벽은 본래 수용성 물질이나 유화된 지방의 흡수를 우선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세 번째 비밀이 있는데 바로 강황을 조리할 때의 온도 역할입니다. 인도인들은 항상 뜨거운 카레 요리에 강황을 넣거나 고온에서 볶아 요리합니다. 온도는 촉마의 역할을 하여 커큐민의 분자 구조를 팽창시키고 훨씬 더 유연하고 용해되기 쉽게 만듭니다. 따라서 강황 가루를 생으로 먹는 것은 하책이고 익혀 먹거나 뜨거운 물, 뜨거운 우유에 타 먹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인공인 강황, 문지기인 흑후추, 운송 차량인 식용유, 그리고 촉매제인 온도,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사중주를 이룹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모일 때 여러분의 몸은 자연이 선사하는 기적적인 치유의 이점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후 이재만님은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차갑고 밋밋한 맹물 대신 그분은 강황을 탄 따뜻한 우유에 후추를 뿌리고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이 낯선 맛을 꺼렸지만
며칠 만에 그 향긋한 풍미와 위장에 퍼지는 따뜻한 느낌에 중독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종이와 펜을 꺼내 이재만님의 24시간 골든 루틴을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간단하지만 비할 데 없이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잡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에 기억하기 쉬운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했습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려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재만님의 다리를 구원해준 음료, 골든 라떼 한 잔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유, 두유 또는 아몬드 우유 한 컵을 전자레인지에 약 1분간 드세요. 그 후 티스푼으로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으세요. 밥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숟가락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좋은 지방을 추가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일반적인 선택이지만 알츠하이머병까지 예방하고 싶다면 코코넛 오일이 최고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중간사슬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커큐민을 뇌로 매우 빠르게 운반하고 신경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인 갈은 흑후추를 서너 번 톡톡 뿌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잘 저어서 즐기십시오. 우유와 기름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고 후추의 향이 모든 감각을 깨울 것입니다. 공복에 이 우유를 마시면 전신의 세포가 황금 영양소의 물결에 흠뻑 젖어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가족 식사 메뉴에 뿌리기 전술을 적용합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 한 스푼과 참기름 한 스푼을 쌀에 섞어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양가 높은 황금밥이 됩니다. 또는 볶음 요리, 생선 조림, 고기 볶음을 먹을 때 후추를 뿌리듯이 강황 가루를 조금 더 뿌리세요. 강황과 음식 속 지방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에 있는 독소를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이 나서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드려야겠습니다. 이재만 님도 병이 나은 후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알려주러 다니셨는데 이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가 하는 것인데 제 단호한 대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강황은 활혈작용이 강한 약재로 욕심내어 과다 복용하면 몸에 열이 나고 설사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복용량은 하루에 약 3-5g, 즉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입니다.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규칙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담석증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이분들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강황은 소화를 돕기 위해 담낭을 수축시켜 담즙을 분비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정상인에게는 좋지만 담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낭이 강하게 수축하면 담석이 총담관으로 밀려 들어가 막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담석증 환자는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장 결석에 관한 것입니다. 강황에도 시금치와 비슷한 양의 옥살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강황을 드시고 싶다면 물을 아주 많이 마셔야 하며 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명확히 그려지시죠? 아침에는 따뜻한 강황 우유, 저녁에는 강황 밥, 그리고 항상 적당한 양을 기억하세요. 이 작은 습관만 유지해도 여러분은 10년 후의 건강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재만님은 3개월 동안 이 방법을 끈기 있게 실천했고 그 보상처럼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초췌했던 그 남성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얼굴은 혈색이 돌고 눈빛은 총명하며 발걸음은 힘이 넘쳐서 과거에 절뚝거리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제 바로 앞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가볍게 시연해 보이셨는데 이는 예전에는 꿈에서나 감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재만님은 감격에 겨워 예전에는 돌 분쇄기처럼 삐걱거리던 무릎이 이제는 기름을 친 듯 매끄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긴 밤들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깊고 달콤한 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더 멋진 것은 찬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방법 덕분에
위식도 역류 질환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으며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느끼셨습니다. 기쁨의 절정은 그분이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서 있는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그분이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분의 환한 미소는 올바른 지식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남은 생애 동안 이 건강한 두 다리로 곳곳을 여행하겠다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양과 인체에 관한 과학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인삼이나 녹용을 먹는 것만이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엌에 있는 값싼 향신료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황금보다 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 부엌 찬장에서 후추통을 꺼내온 가족의 건강을 되살릴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이재만님처럼 고통 없는 삶으로 향하는 문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활짝 열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20년 넘게 자연의 정수를 연구하여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을 가져다 주기 위해 헌신해 온 의사 유호진으로서 저는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 황금 원칙에 대해 더 깊이 마음을 열고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힘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의 높은 산들이 눈보라치는 계절을 묵묵히 견디고 서 있듯이 우리도 우리 손으로 건강을 되찾는 길 위에서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우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호진 절대적으로 맹물이나 찬물에 강황을 직접 타서 생으로 마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유호진. 이것은 감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저와 많은 동료가 수년 동안 추적해온 과학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강황의 가장 귀중한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한겸 효과를 제공하고 간을 보호하며 소화계를 돕고 심지어 노화 방지에도 기여하지만 찬물에는 매우 잘 녹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강황 가루나 강황 전분을 일반 물 한 컵에 붓는다면 커큐민의 대부분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컵 바닥에 조용히 가라앉거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배출될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덩어리가 지거나 위장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더 나쁘게는 찌꺼기가 덩어리져 오랫동안 축적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큰 실망감을 안고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돌본다고 생각하며 매일 강황을 마셨지만 실제로는 돈과 노력, 그리고 가장 소중한 믿음까지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정쩡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황을 동반자로 선택했다면 차가운 물처럼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여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조언처럼 상기시키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유호진강황은 그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호원 콤비인 검은 후추와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유호진. 이것은 수많은 권위 있는 연구를 통해 과학이 명확하게 입증한 비결입니다. 강황 속 천연 커큐민은 단독으로 사용하면 흡수율이 약 1~2%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흑후추의 특징적인 활성 성분인 피페린과 결합하면 흡수율은 20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페린은 유능한 길잡이처럼 커큐민이 혈액으로 곧장 들어가 신체에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식용유 혹은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버터 또는 간단한 전지우유는 튼튼한 뗏목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은 지방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커큐민은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 안을 배회할 뿐입니다.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손님은 계속 현관 밖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조언합니다. 강황을 드실 때 갈은 흑후추 한 꼬집과 식용유 한 티스푼만 있으면 가치를 수천 배로 높일 수 있다고요. 그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에 대한 존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호진 항상 온도를 우선시하여 강황을 조리함으로써
소화기관에 더 친화적이고 쉽게 만드십시오. 유호진. 펄펄 끓는 물이 아니라 약 40, 6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는 강황의 전분 구조를 파괴하여 커큐민이 훨씬 더 잘 녹고 흡수되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타거나 국이나 수프 요리에 함께 넣거나 쌀쌀한 아침에 따뜻한 강황차를 만들어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강황을 부드럽게 가열하면 위장에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겸 작용, 점막 보호, 간 및 담낭 지원, 자연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저는 제 존경하는 스승인 이재만 님이 매일 따뜻한 강황 우유 덕분에 만성 통증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높은 산 정상에 서서 환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진아, 건강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이해와 끈기를 가지고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속에 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가 사랑과 과학으로 몸을 돌보는 법을 안다면 이재만 님처럼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고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친근한 것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할 데 없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잘못된 정보나 기초가 없는 빠르고 간편한 방법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연구하고 공유하며 이 긴 여정에 여러분과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약간의 흑후추와 기름을 넣은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 강황 가루를 추가한 요리, 매일 자신을 돌보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면 변화하겠다는 결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지금 바로 댓글란에 행동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 건강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사명을 계속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소통은 연구 페이지 앞에서 긴 밤을 지새우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글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단순한 마우스 클릭 한 번, 짧고 따뜻한 메시지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되찾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이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하고도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도 바꿀 수 없으며 시간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개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혹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야 그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달라고요. 뻐근함, 저림, 무거움, 피로감.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조용히 외치는 절박한 SOS일 수 있습니다. 통증과 질병을 이겨내는 길은 화려한 기적이나 마법 같은 치료법이 아니라 꾸준한 이해와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더 세심하게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때로는 용기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의 연속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프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똑같이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간다면 아무리 길고 험한 여정이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회복될 때마다 그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조금만 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세요.
몸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깊게 숨을 쉬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한마디를 꼭 건네주세요. 경청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건강한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펼쳐질 100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늘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만하며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존경을 담아 의사 유호진 드립니다.